네, 풋볼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도 또 송현주 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네. 자, 오늘 주제가 네. 위원님이 좀 곤란까지는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번에 바르셀로나 티어메이커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테어메이커 할 때 바이데스 골키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에 따라서 약간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간 거니까 개인적인 사견에 대한 욕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감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SNS 없애야 되나? 아니 저희 댓글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은요 그 댓글에서 나온 주제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손꼬레의 레알의 티어메이커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바르셀로나는 21세기 들어서 우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블 S급이 너무 많다. 트리플 S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21세기 들어서 라리가 우승 8회, 챔피언스 리그도 2000년도 우승까지 포함하면 7회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0년대 초반과 그리고 이제 중반쯤에 갈락티코 정책을 쓰거든요. 말 그대로 은하계 스타를 다 모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에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타는 레알로 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를 수놓았던 스타들이 얘기하자면 끝도 정말로 없죠. 많습니다. 정말 별들의 전쟁이죠. 네. 이 별들의 전쟁 안에서 S급, S-급, A+급, A급, A-로 5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15명을 뽑아서 나눠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1세기 이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워낙에 화려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특히 1950년대부터 이제 60년 가는 그 사이에 챔피언스 리그를 5연패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스타들까지 이야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21세기 들어서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A와 A 마이너 사이에 어디서 방황해야 되는 루이스 피고는 뺐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제가 그 자식을 얘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루이스 피고는 뺐고요. 이렇게까지 방송에서 사심을 드러내는 분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심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적개심이라고 해주세요. 분노라고 해주세요. 네, 여하튼 루이스 피고는 뺐고요. 그리고 구띠를 뺀 게 너무 아쉬웠어요. 구띠는 일교차가 큰 선수예요. 안 되는 날에는 정말 안 보이는 선수고 잘 되는 날에는 그분이 오신 거죠. 거의 지단급의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띠의 그날은 미치는 날이고, 또 구띠가 너무 멋있게 생겼어. 여성 팬들이 많게 생겼어. 호리호리한데 약간 순정 만화에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구띠를 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구띠를 뺐습니다. 그리고 웨질이라든가 베컴이라든가 반 니스텔로이 같은 선수들은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확실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본 결과 지난 바르셀로나 티어메이커와는 사뭇 다르게 감정이 좀 짜게 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요. 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얘기니까. 그러면은 꿀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는 거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것도 있고.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다 뺐고 이런 거? 아니요. 그것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고자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나를 화나게 만든 인물들. 경기를 봤을 때 우와 이거 뭐야 씨 막 이렇게 나도 흥분하면서도 화가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화가 아니다 이거는 뭔가 좌절감을 준. 네. 베일이 막 치고 들어가는데 못 쫓아가는 수비수를 보면서 저건 쫓아갈 수가 없어. 이런 느낌. 그래 나도 인정해. 너 먼저 가. 이런 느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뽑았다는 거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마이너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 카르바를 뽑았습니다. 레알의 유스 시스템에서 나온. 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으로 갔다가 돌아왔죠. 네. 그 다음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책임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라이트백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미첼 살가도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첼 살가도가 굉장히 투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살가도가 내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그 탑급의 라이트백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르발은 정말 전성기 시절에 못한 게 없었습니다. 월클 풀백이라는 수식어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정말 에너지 넘치게 뛰면서 공수에서 제 역할을 했고요. 공격 쪽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2시즌 정도는 부상과 부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죠. 특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공격에 가담했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좀 느린 점, 그 점이 좀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나이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꽃미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방송 접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너무 진정성이 없어요. 네, 다음 선수로 넘어갑시다. 다음 선수 누군가요? 네, 다음 선수는 페페입니다. 네, 페페는 이름이 너무나 플레이 스타일하고 잘 어울려. 네. 제 또 팬에 페페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거친 스타일 때문에 좀 안티 팬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것 많았죠. 때문에 오히려 좀 평가절하된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페페를 상대하는 팀을 응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싫은 거야. 저삐 막 이러는 거죠. 저 자식은 축구를 안 하고 왜 밀어? 왜 때려? 왜 부딪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헌신적인 선수죠. 그리고 이 선수가 은근히 테크닉도 갖고 있고 스피드도 갖고 있고 영리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랜 기간 뛰면서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페페는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파이터형 센터백의 전형을 보여줬죠. 다만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뚜껑이 열릴 때가 몇 번 있죠. 불필요한 반칙으로 왜 퇴장당하고 저러는 막 거야? 이런 거. 말은 네, 갑자기 초반에 경기 초반에 막.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 막 이러면 이제 레알 팬들도 막 뚜껑 열리고 그럴 때가 있었죠. 페페까지 들어봤고 이제 세 번째. 마르셀로를 뽑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른쪽에 미체사이가도 왼쪽에는 호베르토 카를로스라고 생각했어요. 마르셀로가 처음에 레알 마드리드로 왔을 때 수비력에서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공격력은 뛰어난데 수비력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점차적으로 영리하게 수비하기 시작하면서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은 거의 윙어처럼 하고 수비도 영리하게 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했거든요. 저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많은 골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벤제마가 전방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호날두가 들어갈 때 마르셀로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셀로가 공격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어요. 주장직도 한 차례 맡았으니까.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나름대로 동료들하고 얘기하면서 위치를 잡거나 아니면 그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런 모습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셀로는 거의 역대급 레프트백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친정 플루미넨시에서 우승을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지막에 뛸 때에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했는데 출전 기회를 거의 잡지를 못했어요. 그 가운데 결국 빠르게 브라질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브라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그 브라질 리그의 특성하고도 약간 관련이 떨어지는. 있어요. 네, 브라질 리그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개인기를 좀 뭐라고 할까 과시하는 리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셀로 같은 스타일은 더욱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뭔가 계속해서 좀 보기 좋은 모습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A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수로 클로드 마케렐레를 꼽았어요. 네, 제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라울과 마케렐레예요. 네. 근데 라울은 애증의 관계예요. 저 자식 저거 이러면서도 참 멋있네 이런 느낌이라면 마케렐레는 야 얘는 정말 보물이다.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선수거든요. 근데 마케렐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뛰었어요. 2000년에 와서 2003년도에 떠났으니까. 첼시로 갔죠. 네,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가 갈라티코 일기거든요. 그럼 공격 라인에 누가 있냐면 호나우두가 있고 지단이 있고 피고가 있고 네. 라울이 있어요. 그럼 미드필더에서 수비는 누가 하냐고. 마케렐레가 하는 마케렐레가 거예요. 하지. 마케렐레가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뒤에서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렐레의 가치는 엄청났던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의 표본이다 이런 말들 좀 많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케렐레가 떠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중원에서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만큼 마케렐레의 활약이 중요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가 마케렐레를 보낸 측면을 보면 또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에 페레스 회장이 지단 파본 정책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 쪽은 지단 같은 슈퍼스타, 수비 쪽은 파봉처럼 이제 유스에서 올린 유망주를 활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의 주급 체제를 알아야 돼요.
갈락티코 멤버들, 소위 얘기해서 슈퍼스타들은 주급이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이 주급이 높으면 반대편은 주급이 낮아야죠.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머니는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근데 마케렐레가 셀타비고에서 영입될 때 주급 계약을 했을 때 낮았어요. 근데 활약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렐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계약을 요구하고 주급을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페레스 회장은 그 주급 체제를 깨기가 싫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깼어야 된다. 마케렐레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이가 먹었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었던 달라졌어요?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인터뷰를 보니까 마케렐레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적 임박할 때는 결국에는 주급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했다. 그렇지만 배는 이미 떠나갔다. 이런 얘기도 이미 했었거든요. 마음이 떠난 어. 거죠. 네, 그 사이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마케렐레의 이적이 아쉬웠는데 마케렐레가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선수죠? 베일이에요. 아, 가레스 베일이죠. 요즘에 골프 선수를 하고 있는. 네, 저는 가레스 베일이 사실 뭐 부상만 없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성실했다면 평가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웨일스의 베일은 전설이에요. 아, 근데 레알 마드리드의 베일은 사실 해준 게 많거든요. 구단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미지를 다 망쳤어요. 골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보기에는 베일, 이 골프만 좋아하는 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선수 커리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에서 온 다음에 활약상이 좋았습니다. 네, 워낙에 빠른 스피드 그리고 결정력 여기다가 호날두하고 호흡도 매우 좋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일은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선수 한번 가볼게요. 네, 토니 크로스를 뽑았습니다. 아, 토니 크로스가 이번 여름에 1년 재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렇죠. 다음 시즌까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것으로 보이는데 토니 크로스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토니 크로스의 선수 생활도 오래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근데 축구 교수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패스가 워낙에 정확해. 그리고 좌우 측면으로 막 뿌려주면서 공격 방향 지정해주고 순간순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인사이드 슈팅으로 골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프리킥 처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영리하고 패스를 돌릴 줄 아는 선수가 있으면 감독은 전술짜기가 쉬워집니다. 맞아요. 거기다 정신적 지주도 되고. 네, 거기다가 뭐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6번, 8번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토니 크로스는 당연히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뭐 1년 재계약을 했지만 원래 레알의 방침이 좀 나이든 선수한테는 1년씩 네. 재계약을 하는 방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1년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거죠. 네, 네. 얼마나 활약을 할지도 지켜봐야 사실 되지 토니 않을까요? 크로스하고 모드리치는 가끔씩 보면은 야 누구한테는 시계가 거꾸로 흐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언제 은퇴할지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1년씩 재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선수. 이 선수를 여기에 두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하긴 합니다. 전설적인 스트라이커고 넘버 9의 교본 같은 선수인데 네. 호나우드를 지금 A에 뽑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얘기는 드려야 돼요. 호나우두가 아인트호벤 시절, 바르셀로나 시절, 그리고 인테르 초기 시절에는 정말 온몸이 무기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피드, 방향전환, 결정력 모두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테르에서 큰 부상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면서 2002 월드컵 때 3R, 히바우드, 호나우지뉴, 호나우두가 우승을 차지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레알로 왔어요. 그래서 레알에서의 호나우두는 그 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아, 레알에서의 호나우두의 모습만 지금 평가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레알에서 호나우두는 말 그대로 골에만 집중하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스코어러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왕도 레알에서 한 차례, 바르셀로나에서 한 차례에서 스페인에서 2차례 차지했거든요. 발롱도르도 2번 탔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능력이 탁월한 그리고 엄청난 스트라이커긴 한데 다만 레알 시절에 국한에서 봤을 때에는 골에만 좀 집중한 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솔직히 라울 있고 피구 있고 지단 있으면 골에만 집중해도 돼요. 나머지 애들이 골 넣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밥상 차리면 떠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네, A에 선정을 했습니다. 자, A 플러스. 네, 호베르토 카를로스를 뽑았습니다. 호베르토 카를로스 보고 있으면 안 뽑을 수가 없는
공격적인 레프트백이거든요. 아. 그 왼발은 정말 살인적이야. 그래서 UFO 슛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장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레알에서 뛸 때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었나? 그리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게 골로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확 하고 놀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레프트백은 호베르토 카를로스 같은 선수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셀로가 그 길을 따라갔거든요. 지금 맨디 엄청 욕 듣습니다. 맨디는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공격력에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레프트백의 교본을 만든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호베르토 카를로스를 뽑았습니다. 네, 지금도 48세로 다시 선수로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면서 네. 거의 한국의 조기 축구 같은 건데 잉글랜드 썬데이 리그 팀에서 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선수였다가 그렇게 아마추어 리그에서 다시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은퇴한 맞아. 다음에도 직접 축구를 계속 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뛰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다음 선수. 벤제마죠. 알 이티아드로 간 그. 네. 저는 벤제마가 참 영리한 선수 같아요. 그리고 벤제마가 뛰는 걸 실제로 본 적도 있거든요. 정말 우아하게 느껴져요. 볼터치가. 그러니까 이 선수는 호날두하고 같이 뛸 때에는 최전방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다가 호날두가 떠나가니까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점을 봤을 때에는 자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고 라리가에서도 득점왕도 한 차례 그리고 발롱도르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차출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또 제외되면서 아쉬움이 또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벤제마는 자기 관리도 확실하고 최전방에서 오랜 기간 레알 마드리드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측면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다음 선수 한번 들어볼게요. 모드리치죠. 루카 모드리치. 축구 도사입니다. 지단과 마찬가지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예요. 못하는 게 없어. 아웃프런트 킥은 보고 있으면 예술 작품 같아. 얘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모든 선수들이 아웃프런트 킥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비니시우스도 아웃프런트 킥이 정확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면서 배운다는 거죠. 어린 선수들이. 와 축구 도사다 하고 저렇게 하네? 나도 따라해볼까? 이런 교과서죠. 거 되는 거죠. 거기다가 움직임 자체도 매우 좋고 패스를 돌리면서 계속해서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할 때 강력한 중거 슈팅. 약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선수죠. 거기다 약점일 수가 없는 게 저랑 같은 나이예요. 그게 또 이미 나이대가 또 약점이 잘 없는 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사우디의 그런 많은 클럽들한테 러브콜을 다 하고 재계약했잖아요. 그렇게 의리까지 있고 원래 이 나이대가 좀 그래요. 나이 하나로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나? 모드리치 사랑해요. 다음 선수 가볼게요. 네. 이 선수를 S에 넣어야 됐지 A뿔에 넣어야 됐지 고민하다가 A뿔에 넣습니다. 카시아스 골키퍼입니다. 이건 사실 레알의 최고가 아니라 2000년대 골키퍼의 최고 뭐 이렇게 봐도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카시아스 골키퍼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레알 마드리드는 후방이 상당히 단단했죠. 사실 카시아스 골키퍼가 3호라상 골키퍼에게 주는 상을 한 차례밖에 못 탔어요. 그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실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실점이 많았던 이유는 갈라티코 정책 앞쪽에 공격수들이 화려하니까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으면 되고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으면 된다. 이 정신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힘들죠. 일이에요. 예전에 뭐 사무엘이든 칸나바로든 레알 마드리드 와서 상당히 고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수만 수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비해야 되는데 초점이 공격에 맞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팀에서 골키퍼가 이 정도로 해줬다? 이거 놀라운 거고 카시아스 골키퍼는 묘기를 보여줍니다. 반사신경, 순발력, 판단력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골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대단하면은 별명이 성이케르겠어요.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S로 넘어왔어요. S 마이너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세리오 라모스를 뽑았습니다. 이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입단을 했을 때 자신의 롤모델로 꼽은 선수 맞죠? 네, 라모스는 사실 많은 센터백들이 롤모델로 삼을 만합니다. 라모스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라모스가 불같은 성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뭐 고공장악력, 대인마크, 태클, 그리고 수비 위치 선정, 여기다가 공격력도 갖고 있고 득점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정말 해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세비야 시절에 라이트백으로 뛴 경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중앙 센터백으로 자리 옮긴 다음에 제2의 이에로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네. 지금은 다 라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라모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22회나 들었더라고요.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 선수.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이 뒤에 누가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바로 다음 선수로 어떤 선수를 꼽으셨나요? 라울 곤살레스입니다. 라울 마드리드라는 별명 갖고 있는 네, 그 맞습니다. 선수. 라울 마드리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라울 마드리드다. 네. 즉 라울이 레알의 상징이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넘버 7에 등번호를 달고 뛸 때 모습 보면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짜증났죠. 이 레전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실례긴 한데 제가 라울 선수 뛰는 거 봤을 때는 특출난 재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선수는 스피드가 너무 뛰어나거나 어떤 선수는 킥이 너무 좋거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특출나게 뭐 하나가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육각형이에요. 그게 더 어려워요. 거기다가 성실해요. 끊임없이 뜁니다. 전방에서 압박해주고 그리고 골도 많이 넣고 그러니까 계속 뛰기 때문에 상대 선수 실수를 굉장히 골로 잘 연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갈라티코 정착을 했을 때 최전방에 호나우두가 왔잖아요. 라울이 측면으로 갔습니다. 네. 라울은 팀이 원하는 대로 가서 뛰어줬어요. 그리고 라울의 위대함은 레알을 떠나서도 드러났어요. 샬케에서도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라고 할까요? 꿀에로서는 짜증났죠. 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위대한 선수예요. 어떤 팀도 이 선수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사실 라울 입장에서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족적을 남기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만큼은 호날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선수 가보도록 할게요. 지단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니 지단 뛰는 거 제가 경기를 찾아봤는데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단의 볼 터치를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우아해. 턴 동작도 우아하고. 그냥 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골을 넣을 줄 알고 그리고 플레이메이커로서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로 온 게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역사적인 발리 슈팅.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선사한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지단은 레알 오기 전에도 엄청난 스타였죠. 98 프랑스 월드컵 우승했고 유벤투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만 들어오면 자기 커리어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알고 페레스 회장이 쓱 접근해서 제시를 했죠. 그래서 받아들여서 왔고 그리고 지단은 플러스 점수가 또 하나 있죠. 감독으로서도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으니까 그 전까지 고려했을 때는 지단은 사실 S로 가야 되는데 S를 한 명 뽑고자 S 마이너에 뒀습니다. 그러면은 대망의 이제 S가 남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수입니까? 맞습니다. 호날두를 뽑았어요. 득점력 하나만큼은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 몇 년 사이에 그때의 영광이 싹 사라졌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떠나면서부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유벤투스 시절부터. 물론 이제 유벤투스 시절에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은 이 주급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리고 메뉴 가서도 문제를 좀 일으켰고 지금은 사우디에서 뛰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 호날두가 어땠는지 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맨유 시절에 측면 쪽에서의 스피드도 뛰어났고 득점력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약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었죠. 그때는 또 프리킥도 대단했으니까. 사실 페레스 회장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펩 가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에 부임하면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가 시작됐거든요. 네. 바르셀로나가 유럽을 씹어 먹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레알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갈라티코 2기, 무리뉴 감독 영입. 그러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펩과 무리뉴의 경쟁, 호날두와 메시의 경쟁, 이 체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날두는 점차적으로 득점 쪽에 초점을 맞추는 호나우두처럼. 그러면서 메뉴 시절에는 측면 쪽에서 정말 드리블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상대를 교란하는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지만 득점을 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유형으로 바뀌게 되죠. 특히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450골을 넣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금 선수들이 얘기하는데 발롱도르 차지한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호나우두, 모드리치, 벤제마, 지단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발롱도르를 3회 이상 수상한 선수를 찾자면은 호날두예요. 호날두 5번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호날두는 메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선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자, 이렇게 호날두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손꼬레의 레알 티어메이커를 쭉 들어봤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들으면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뭐 라이벌 팀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에게는 누구나 환호를 한다. 아 그럼요. 네, 우리 팀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환호를 하죠. 엘 클라시코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짜증 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레알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레알이 돌아보면 정말로 과거부터 스타 선수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축구를 볼 때 스타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뭐 지금 이야기한 이 스타 플레이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타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음바페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그냥 화려한 것 같아요. 그냥 레알 마드리드 이름이 주는 느낌이 화려하고 뭔가 찬란하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바르셀로나보다는 아 바르셀로나는 그 정체성이 알았어요. 네. 네, 클럽 그 이상의 클럽.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꾸레와 함께한 레알의 티어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정말 대단한 클럽이죠. 돌아보니. 알겠어요. 그쵸? 끊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바르셀로나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알 감사합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안녕히 계세요.